네, 이제 계속해서 2부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지금도 친절한 종목 상담 4989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027-4989번이나 샵 2034까지 많은 관심 바랄게요. 바로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원익이고요. 네, 15,700원에 15%. 15,700원에 15% 맞으실까요? 네. 네, 이 종목 언제 사셨을까요? 1월 중순에 고점 찍었을 때 네. 그때 쫓아가서 네. 매수를 했거든요. 아, 올해 1월 달에 사셨을까요? 네네. 네, 고점에 사셨다가 지금 또 손실 중이셔서 많이 걱정되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네. 계속 빠지다가 오늘 좀 반등이 나와주긴 네, 했는데, 오늘 좀, 예. 네, 추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네, 두 분 중에 어떤 분께 한번 전략 들어볼까요? 김민수 대표님이요. 네, 김민수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그래도 주식을 사셨는데 지금 15,000원대면은 지난번에 강할 때 한번 사신 거죠? 1월 초쯤에요. 예, 네. 그때 사셨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좀 강하지 못한 모습들이고 요즘 보면은 그래도 반도체 소부장인데 왜 나만 안 가? 라는 쪽으로 보다 보니까 약간 좀 속상한 국면도 있죠. 근데 네. 아마 지금 이 상황 쪽에서 먼저 이제 원익그룹과 원익 쪽에 이제 연결되는 과정 쪽으로 봤었을 때 그 석영 용기 관련된 쪽에 대한 흐름들이 같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뒤늦게 나오는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얘기들이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수 단가가 좀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혹시 추가 매수하실 여력은 좀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 정도는 아직 안 되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어느 예. 정도까지 올라가고 가야 되는 해서 매도를 해야 될지를 네, 예. 이런 것도 궁금하고 어느 정도까지 이제 15,700원 그 근방까지 갈 수 있는 건지. 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일단 매수한 가격대는 거기까지 간다라고 하기보다 이제 중간중간에 거쳐야 될 좀 저항선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잘 안착하고 다음으로 가는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중요하게 보시게 되면은 이제 12,000원대 부근이 일단 중요한 저항선이고요. 빠졌을 때 그래도 그나마 약간 좀 저항을 좀 심하게 받고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저항이 12,000원대 부분에 하나가 있고 게다가 또 다음으로 보게 되면 매수하셨던 가격대 근처까지 가는 14,000원대 중반대 정도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주가는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회복될 때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거래가 좀 들어오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되면서 레벨업 되는 과정들을 한번 보시면은 거기가 이제 중요한 변화인데 아마 지금 너무 일단은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안 간 종목들을 또 순환매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원익도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난번만큼 강한 모습들이 들어올지는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14,000원대 이상 14,000원대 중반대쯤 갔는데 탄력들이 좀 약하다 그러면 일단 정리할 준비도 한번 하시면서 그래도 폭 많이 줄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소부장 관련해서 또 순환매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홀딩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4,000원대에서 한번 비중 축소 의견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답답하셨던 부분들이 꼭 좀 해결되셨기 바랄게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가장 고민이실까요? 네, 유니셈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1,840원, 네. 비중은 15%요. 1,840원에 15% 맞으실까요? 네네. 네, 이 종목 반도체 장비 관련주로 오늘 또 강한 반등 보여줬습니다. 내일 또 추가 상승 나와줄 수 있을지 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는데 유니셈 전략은 이동근 대표님께 바로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니셈은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는 이익이 한 연간으로 따졌을 때 한 100억이 좀 넘었습니다. 이게 전년 대비해서 한 9% 정도 늘어난 건데
굉장히 좀 완만한 어떤 성장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올해의 그 실적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의 P4라든가 또 테일러 팹이라든가 이런 데 신규 투자 또 이제 뭐 중국의 시안 공장의 전환 투자 이런 쪽에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 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M15 새롭게 이제 신규 투자 뭐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이제 지금 보면은 이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제 투자와 관련돼서 유니셈 같은 종목은 상당히 좀 수혜가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에요. 이 회사가 주로 하는 것들이 반도체 제조를 할 때 발생하는 가스를 정화시켜주는 장치, 이걸 스크러버라고 그러는데 이거하고 이제 칠러 같은 거래. 그러니까 칠러는 냉각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런 그 반도체 장비를 주로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어떤 이 라인의 증설에는 반드시 유니셈의 장비들이 좀 필요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 이제 뭐 스크러버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 우리나라 점유율 한 40%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올해의 실적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증권사들의 그 목표가를 보면은 목표가가 좀 상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것에 갖다 뭐 100% 믿을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한 14,000원 정도까지 지금 목표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 단가가 그렇게까지 높은 가격은 아니세요. 1,840원이시면은 일단 거기 박스권 한 10,000원에서 12,000원 정도의 박스권을 한 지금 2개월 정도 유지를 하다가 요번에 이제 그 급락 과정에서 그 박스권이 이탈이 됐다가 오늘이 다시 그 박스권을 좀 회복하려는 시도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은 지금 단가에서는 충분히 뭐 그 단가 이상에서 수익을 내고 저는 뭐 빠져나오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러니까 조금 이 종목은 일단은 1차적으로 한 12,000원 정도까지를 보세요. 12,000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박스권의 상단인데 만약에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를 한다라면은 좀 더 이제 위를 보셔도 되고 일단은 이 12,000원에서 또 여기서 이제 박스권을 못 뚫는다 하면은 그 정도에서는 한번 매도를 하시는 것도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올해 실적을 또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말씀과 함께 12,000원까지는 그래도 상방 열려있다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꼼꼼히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조언으로 고민이 좀 속 시원하게 해결되셨기 바랄게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이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포스코 홀딩스요. 포스코홀딩스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37만 원 30%예요. 37만 원에 30% 맞으실까요? 예. 네, 이 종목 현재 손실 중이셔서 걱정되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예. 지금 연일 크게 빠지다가 좀 반등이 나와주긴 했는데 주가가 더 힘을 내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그럼에도 두 분 다 긍정적으로 홀딩 의견을 주셨습니다. 두 분께 여쭤볼게요. 정말 고민되실 것 같은데 내가 한번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싶다 하신 분 계실까요? 팬말 들어주세요. 네, 김민수 대표님께서 번쩍 들어주셨습니다. 이동근 대표님 좀 놓치셨는데 시청자님 괜찮으실까요? 예. 네, 상담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제 깜짝 놀라셨죠? 예. 예, 주가가 뭐 이렇게 많이 빠지나 싶어서 깜짝 놀라셨다가 오늘 회복은 하는데 조금 회복하는 속도가 좀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약간 좀 조금 더 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일단 지금 분위기는 최근에는 그래도 잘 올라갔거든요. 특히 이제 철강에 대한 기대감들과 함께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지나면 이제 우리 절반의 매출은 2차 전지 쪽에 소재 쪽으로 가져갈 거야라고 하다 보니까 계획은 창대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변동성 크고 여기서 만약에 빠르게 올라오는 종목들을 먼저 산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당장 시장에서는 철강 쪽을 보진 않는 모습들이죠. 예. 우리 지금 다른 오히려 반도체 쪽이나 다른 쪽들을 먼저 챙겨보다 보니까 주가가 좀 더디다고 보셔야 되는데 아마 이 단계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위치한 자리 한 34만 원대, 5만 원대 사이에서 어느 정도 좀 지지권을 마련해 놓게 되면 그래도 다음으로 들어가는 데는 큰 이상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시간은 약간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강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좀 기다려 보실 수는 있는 거죠? 예, 여보세요? 예, 바람 소리가 보여주십니다. 대답을 하시네요. 예. 네, 일단 기다려 보신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아마 뭐 변동성이 좀 온다고 하더라도 어제 나왔던
급하게 밀렸던 이제 30만 원대 초반은 크게 미탈은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조금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기다리셨다가 여기 나왔던 이제 개파락한 부분들 있죠. 그거까지 감안하게 되면은 아마 매수하셨던 가격대 거의 비슷한 가격대가 될 것 같습니다. 한 37만 원대, 8만 원대가 될 텐데 그때쯤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강하게 탄력을 못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그때부터는 오히려 매수가 이상부터는 조금 비중을 줄이셨다가 부담 없이 다음 전략으로 갈 때를 더 챙겨 보시고 차라리 또 흔들린다 그러면 그럴 때 줄여 놓으셨으면 다음 변동성이 커질 때 저점 매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예. 대응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철강 관련해서 아직은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좀 기다려도 괜찮다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또 30만 원대를 이탈할 시에는 비중 축소하는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포스코홀딩스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랄게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현대제철이요. 현대제철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4만 원에 30%요. 4만 원에 30%세요. 네. 네, 이 종목도 철강 관련주로 지금 연일 크게 빠졌다가 오늘 좀 반등을 시도해주긴 했습니다. 네. 네, 더 탄력이 나와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네, 역시나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철강 관련주인데 내가 한번 자세히 전망 제시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팻말 번쩍 들어주세요. 네, 이동우 대표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평안이 괜찮으실까요? 네네. 네, 상담해 주시죠. 지난주 금요일 날 주가가 이게 5만 원까지 올랐었어요. 사실 이게 단기 급등이 나오면서 이게 도대체 뭐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원인으로 좀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첫 번째는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철강 산업에 대해서 가치를 다시 봐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는 데이터 센터라든가 뭐 이제 이런 뭐 수소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투자가 결국은 그 베이스는 철강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철강이 그만큼 더 많이 쓰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사실은 지금까지는 그런 쪽에서의 어떤 시각이 별로 없었는데 그런 쪽에서의 관점에서의 어떤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사실은 좀 이제 재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맥락에 좀 이제 그 재료들이 좀 부각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현대차그룹이 아시겠지만은 새만금 투자 MOU를 갖다가 이제 이제 요번에 이제 발표를 하면서 여기서의 또 이제 어떤 그 물량의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도 좀 우리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미국 쪽에 그 철근 수출을 갖다가 늘려가고 있어요. 이제 사실은 이제 네,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이제 수출 물량을 대비해 봤을 때 1월 미국 쪽이 벌써 작년에 우리나라가 미국에 철근 수출이 한 15만 톤 조금 넘었는데 1월 달에만 지금 미국향 철근 수출이 11만 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 내에서 이제 공급이 좀 공백이 나타나면서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이 현대제철 같은 데서 이제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도 있고요. 지금 그리고 철 스크랩 가격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올해 같은 경우는 P하고 Q가 같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물량과 가격이 같이 좀 늘어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좀 기회가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중국에서 양회가 열리고 있는데 중국 양회에서 아직 지금 또 기대를 걸 수 있는 것이 이제 뭐 이제 이런 그 정책을 발표하면서 철강 관련해서 항상 우리가 이제 철강주들의 상승을 불러일으킨 중국의 정책은 결국 감산입니다. 감산 얘기가 나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철강 업종들한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4만 원 정도의 지금 단가신데 지금 사실은 이틀 동안의 급락이 아니었으면은 굉장히 좋았을 텐데, 사실 이틀 동안의 급락은 아시겠지만은 현대제철 자체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어떤 그 시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이틀 동안의 급락에 너무 또 이제 상처받지 마시고, 사실은 이제 지금 오늘 조금 반등을 해줬는데 4만 원 정도면은 사실은 회복이 그렇게까지 뭐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만 이제 지난번에 이제 5만 원까지 오버슈팅이 나왔다가 지금 밀려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목표가를 정하실 때 4만 원, 그러니까 그 매수가 이상에서 회복을 하시면은 저는 한 1차적으로 한 4만 3, 4천 원 정도, 이 정도까지 만약에 주가가 좀 다시 한번 좀 위로 좀 올라온다면은 일단 한번 물량을 줄이시는 이런 것들 한번 고민해 보시라,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호재로 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까지 계속해서 홀딩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대제철 목표가 44,000원까지 제시해 주셨고요. 잘 참고하셔서 꼭 좋은 수익 얻으시기 바랄게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송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네, 솔로엠이고요. 네, 2만 1,000원에 10%입니다. 21,000원에 10% 맞으실까요? 네네, 맞습니다. 네, 현재 손실 중이셔서 걱정되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맞아요. 네, 손실이어가지고요. 그쵸. 주가 계속 빠지다가 오늘 좀 반등이 나와주긴 했어요. 다시 많이 더, 네, 네. 많이 부족해요. 그쵸, 그쵸. 부족할 것 같은데 더 시원한 상승 나와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시원한 상승이 가능하다는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종목 내가 한번 자세히 전망 제시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이동우 대표 아주 빠르게 들어주셨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상담해 주시죠. 사실 이 솔로엠이라는 종목은 저의 오랜 관심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급하게 들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지금 이제 질문해 주신 우리 시청자분께서 너무 고점에 샀죠. 단가가 너무 높아요. 제가 네, 이제 맞습니다.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21,000원이 요번에 사실 아마 요번에 올라갈 때 사신 거죠? 아닙니다. 이거 예, 우려되셨어요? 저번에 23,000원 아, 그때 저기 작년 한 가을쯤에. 예,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때 요번에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게 봉의 길이를 갖다가 굉장히 안 좋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음봉이 났단 말이에요. 장대양 음봉이 나면서 주가가 거기서부터 빠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사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모양이 안 좋은 모양이 나왔어. 그러다가 이제 주가가 바닥을 한번 찍고 최근에 다시 한번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뭐 솔로엠은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왜 왜 이게 이 종목은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 좀 관심은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 행동주의 펀드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뭔가 회사에다가 이제 시정을 할 것을 좀 요구를 했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 아마 언론에서 좀 들으신 적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이제 결론이 나느냐가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회사 측에 뭔가 답을 내놓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먼저 이제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회사의 가장 큰 것은 이제 전자표식이라고 하죠. ESL의 시장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강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 1, 2년 정도는 실적이 조금 미스가 나기도 하고 하면서 주가가 계속 좀 이제 올라오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 하락한 원인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올해 정도부터는 이 ESL 시장에서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세가 눈에 띄게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유럽 쪽에서는 어느 정도 이 ESL의 쓰임새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ESL의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미국 시장은 전체에서 ESL을 쓰는 빈도가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황금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엠이 지금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해서 점점 이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라는 부분, 이게 굉장히 긍정적이고, 이런 것들을 발판으로 해서 아마 올해 실적은 상당히 아마 성장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마 향후에 이제 주가를 볼 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일단 지금 매수 단가가 조금 높으신 거는 좀 안타까운데, 그래서 조금 이제 지금 요번에도 한 2만 원 돌파했다가 지금 또 되밀렸는데, 저는 한 16,000원, 17,000원 정도에서 당분간은 아마 조금 박스권의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한 16,000원에서 18,000원 사이 박스권의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중요한 것은 이제 실적의 증가세,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기 시작한다면은 주가는 이제 어느 정도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안 좋은 시절은 좀 지나가고 향후에는 좀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이 아마 부각이 될 것 같으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는 뭐 이 종목은 분명히 이제 지금 매수 단가 이상에서 충분히 이제 매도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기다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이제 길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네. 3월 한 장기로 보면 한 3월 말까지 보면 될까요? 3월 말까지는 장기가 아니죠. 단기. 단기. 네. 단기 3월 말까지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단기로 2만 원 넘어가면 네. 그때 상황 보고 장기로도 가져가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예. 시장이 지금 전쟁 때문에 불안해가지고요. 네. 목표가까지 안 오더라도 그 근처까지만 오더라도 좀 시장이 조금 불안하니까 네. 3월 안에 안 가면 팔았다가 다시 살까 해가지고. 근데 3월까지 제가 뭐 그때까지 얼마가 간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거고요. 그리고 뭐 사실은 이 전쟁 이슈가 그렇게까지 길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그런 부분에 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최근에 급락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뭐 3월까지 이게 얼마에 간다가 아니고 저는 조금 그냥 이 종목은 어차피 지금 비중이 10%시잖아요. 그러니까 비중이 좀 많다면은 좀 부담스러우시겠지만은 비중 자체가 10%시니까 저는 조금 한번 지금부터는 이 서서히 좀 가져가 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이렇게 기간 정해놓으시는 것보다 이 종목은 조금 이제 길게 본다. 적어도 이제 올해 말씀드린 대로 올해 2분기, 3분기 실적이 나올 때마다 주가는 좀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좀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 진출까지 또 주가 성장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해서 좀 홀딩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솔로엠 꼭 많은 도움 되셨기 바랄게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네. 종목이 좀 궁금하실까요? 삼표 시멘트 15,430원에 네. 12%예요. 15,430원에 12% 맞으실까요? 네. 네, 이 종목 성수동 재개발로 한때 정말 주목받았었는데 매수가 이상으로 시원하게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홀딩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한번 김민수 대표님께 들어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약간 테마주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인데 들어갔는데 아주 큰 시세는 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의 좀 뚱한 모습들이죠. 네, 네네. 그런데 아마 그래도 뭐 매수가에서 뭐 크게 벗어나진 않은 상황들이고 지금 분위기는 그래도 한 번만 딱 한 번만 올라오게 되면 조금 더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 기대감이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이 상황 쪽에서 어떤 관련된 얘기가 그냥 여기서 그냥 흐지부지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 번 더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뭐 길게 보시는 종목은 아니죠? 5월달까지는 봤는데 이거 이번에 오르면은 그럼 매도해야 되나요? 저도 그게 맞겠다고 생각합니다만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뭐 부동산 개발 같이 성수동 개발 부지 최대 뭐 4조 원까지 이게 나오죠. 근데 시총이 지금 1조 4천억 정도인데 4조 원 된다 그래서 거기서 가파르게 올랐던 부분들이고 근데 여기에 약간 이제 뭐 서울시장 지방선거와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그때쯤에 또 부각받을 수 있는 이런 쪽이라고 하게 되면 아마 그때 부분에 한 번은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때를 잘 이용해서 정리 쪽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삼표시멘트가 실적이나 뭐 자산 가치 다 뛰어난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를 만한 근거는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를 기점으로 삼으시죠. 지난번에 보니까 올라가다가 약간 2만 원대 부근에서 약간 좀 치고받고가 좀 강한 상황들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상황 쪽에서 한 번은 이제 지난번에도 비슷하게 한번 갔었습니다. 19,000원대 이상.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 쪽까지 가는 관점 쪽에서 일단 들어오게 되면은 비중이 12%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약간 더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정도의 비중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2만 원대 전후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저라면은 절반 줄이고 나머지만 혹시 더 가나 한번 보셨다가 못 간다 그러면 나머지 다 정리하셔서 수익 챙기는 쪽으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간 또 가파르게 올랐던 만큼 반등 시에 매도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 달까지는 절반 매도하는 전략까지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또 궁금한 게 생기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무조건 해드립니다 시간인데요. 오늘도 종목 관련된 질문들 마음껏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먼저 김민수 대표님. 네. 오늘 시장이 정말 강한 반등을 보여줬는데 내일도 좀 오늘 같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내일은 또 내일 가서 보자라고 열린 마음으로 보시는 게 더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뭐 전쟁도 그렇고.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여기 매일경제TV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예, 무엇이든 해드립니다 코너고, 예, 혹시 종목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시죠. 심택 62,000원에 50%인데 네, 목표가까지 갈 수 있을지 해서요. 아, 심택이요. 네. 네, 62,000원이면은 지난번에 올라갈 때 약간 2월달 초에 사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때 네. 7만 원 이상을 보길래 네, 들어갔는데 네, 빠져서. 조금 아쉽네요. 예, 박스권을 네네. 좀 돌파할까 싶었더니 약간 거기서 묵직해서 다시 밀리고. 근데 네. 아직까지 심택을 볼 때는 조금 약간 박스권의 흐름들로 보시면서 그래도 이번에 실적에 대한 걱정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네. 실적에 대한 걱정이 그 뭐 원자재 가격들 쭉 올라가다 보니까 PCB 업체들이 쭉 있고 기판 업체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심택이 가장 좀 취약한 구조긴 합니다. 그래도 네. 예, 잘 이번에 생각보다는 실적 좋았고 올해는 보여줄 수 있는 소캠2나 그리고 또 LPDDR 쪽에 나오는 과정들을 봤었을 때 아마 심택은 이제 마진은 약간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Q 확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실적은 괜찮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되면은 혹시 3월 중에 제 본전 수익은 이제 포기하더라도 본전 정도 갈 수 있을까요? 근데 이번에는 만약에 여기를 터치한다고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이걸 넘어갈 가능성이 더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 그거 3월에 만일에 반등이 있다면요? 예,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또 시장에서 궁금한 게 열어지는 실적 관련된 조금 뚜껑 열어보고 이제 제대로 돌아간다. 그리고 또 본격적으로 하반기에는 관련된 매출이 잡힌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또 그 얘기하셨던 뭐 7만 원대가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천천히 봐서 뭐 2분기부터 실적이 네. 반영된 좋아진다 그래서 네, 네, 저는 네. 단기 3월에나 혹시 반등이 있다면 네. 본전에서 다시 뺐다가 좀 보고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러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예. 적정 비중은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비중이 50%라고 하셨죠? 네. 네. 그러면 다시 이제 매수가 근처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좀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셨다가 다시 흔들리게 되면 또 그 비중을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월에는 본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제 그거는 이제 아마 이제 반도체 소부장들이 요즘 뜨겁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기판 쪽의 업체들도 나도 관련 수혜주라는 인식들이 충분히 나오게 되면은 아마 뒤늦게 매수세가 좀 가세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됐을 때 한 6만 그 말씀하셨던 가격대 부분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좀 줄이셨다가 그리고 또 예. 돌파는 안 하나 보시면서 자리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빠르게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줄이셨다가 또 탄력 받게 되면은 그때 나머지 비중 갖고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다시 눌렸을 때 대응해 보자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2분기에 업황이 좋아진다고 실적이 좋아진다고 해도 그게 네. 갑자기 62,000원까지 갔다가 그대로 직행하진 않고 조금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시장 분위기가 변동성 네. 커지는 시기다 보니까 네. 어떤 이쪽도 수혜다란 쪽으로 들어왔는데 거기서 이제 그 정고점 때서 멈춰버리고 멈칫멈칫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다시 내려오게 되면 아깝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관점적으로 보시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자세한 전망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꼭 도움이 되셨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분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동근 대표님. 네. 오늘 반도체 종목들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잖아요. 역시나 3월에도 반도체 모아가기 전략이 좀 유효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반도체 업종은 그냥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섣불리 팔지 말으셔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변동성이 나올 때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상당히 좀 유효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받으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APR이요. 아, APR이요. 예. 단가가 어느 정도시죠? 16만 5천 원이요. 예? 16만 5천 원. 아, 16만 5천 원이요. 예. 수익이 많이 나셨네요. 아니요. 나는 APR, SP죠. SPG요? 예. 제가 잘못했네. 잠깐만요. 네. SPG를 16만 5천 원이요. 예. 비중은 어느 정도시죠? 많이 들고 있어요. 80%요. 거의 뭐 속된 표현으로 몰빵을 하셨군요. 예. 이게 16만 5천 원이면은 예. 지금 시청자분께서 최고점이에요, 여기가.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네. 16만 5,700원이 최고점이었는데 네. 근데 그때 사실 때 이제 뭐 이게 뭐 좋다고 그래서 사셨나요? 이게 목표가를 20만 원 잡은 데다가 회사가 워낙 든든하고 그때만 해도 제가 살 때만 해도 네. 로봇들이 전부 다 그때 잘 올라가가지고 계속 하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사고 나서 계속 빠져버려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그냥 자, 보고 이제 있어요. 이게 지금 16만 5천 원 뭐 거기서 이제 매수한 데서부터 조정을 받아가지고 예. 예, 지금 보면은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 이제 뭐 차트를 보면은 이게 61선에서 딱 타치가 되고 일단 거기서는 지금 반등이 났어요. 이게 정확한 반등인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단순히 이게 그냥 반등인지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정말 위로 갈지는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이 걱정은 뭐냐 하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단가가 너무 높으세요. 이게 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물론 20만 원 갈 수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사실은 2만 원, 3만 원을 하던 종목입니다, 원래. 그러다가 이게 이제 로봇주로 갑자기 재평가가 되면서 그때 이제 올라간 스토리가 뭐였냐 하면은 로봇주 중에서 실적이 그래도 나는 종목이 SPG였어요. 다른 종목들은 사실 아시겠지만 로봇주들은 실적보다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던 측면이 있는 거고 그런데 그 중에서 SPG라는 종목은 실적이 굉장히 매년 거의 견조하게 나더라.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SPG의 재평가가 된 거고 그게 주가가 이제 위로 올라간 건데 근데 이제 16만 원이라는 가격은 사실은 이 밸류에이션의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비싼 레벨이에요. 예. 그거를 이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16만 원 가격이 사실은 이게 16만 원이라는 가격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실적이 좀 뒷받쳐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16만 원 정도의 실적이 나오는 종목은 아니에요. SPG가 엄밀히 얘기하면은. 예,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고 단순히 이제 로봇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주가 올랐고 이제 제가 좀 약간 부정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긍정적인 건 뭐냐 하면은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기술적인 그 지지선에서는 반등이 나고 있어요. 지금 11만 원 선 아마 그렇게 되면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없다라면은 11만 원, 12만 원 정도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잡을 확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과연 얼마까지 올라가느냐를 다시 얘기하기는 이제 두 가지 또 조건이 붙는데 하나는 로봇주들이 다시 좀 좋아져야 돼요. 최근에 로봇주들이 그때 시청자님 사실 때는 좋았잖아요. 그랬다가 지금 조금은 이제 다른 쪽으로 시선이 옮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다시 이제 로봇주 쪽으로의 어떤 순환매가 한번 돌아줘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말씀드린 대로 일단 그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리고 비중이 너무 높으신 게 조금 이제 저는 이게 좀 걸리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일단 반등이 만약에 여기서 이제 좀 반등이 나서 일단 저는 한 15만 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어요. 이 모양상으로 보면은. 그래서 한 15만 원 정도까지 오면은 거기선 선택을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다 파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물량을 좀 줄이시는. 그러니까 80%한 비중이 너무 높아요. 그거를 좀 이제 한번 곰곰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거는 다시 로봇 쪽으로의 어떤 그 흐름이 조금 이제 그쪽으로 옮겨가는 거를 조금 기다려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이렇게 이동근 대표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두 가지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랄게요.